예, 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강의를 하고 있는 경영학부 김상현입니다. 예, 오늘 그 6주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이 비즈니스와 이제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어떤 두 가지 그런 요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어떤 그런 한 주를 가질 건데 사실 그런데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는 이제 영어로 이제 이커머스인데 이 두 개의 용어가 많은 어떤 수업이나 강의나 아니면 책에서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 둘 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정보통신 기술, 인터넷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 기술과 통신 기술이 이제 조합이 된 어떤 그런 산출물이거든요. 이 기술에 의해서 이제 기업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방식,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이나 상품을 팔기 위한 어떤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두 개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제 이 두 개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 두 개 비교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파트에서 사용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이번 주가 가면서 그 다음 차시에서는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전자상거래의 어떤 뭐 여러 유형들 종류가 있는데 그 유형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한 주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학습 목표는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 기본 개념과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전자상거래가 무엇인지, 실제 제가 이제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강의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경영학부에 여러분들 뭐 이 경영정보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적으로 뭐 데이터베이스 입문 강의나 아니면 그 데이터베이스 입문 강의를 듣고 기업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수업을 이제 또 뭐 빅데이터 분석에서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와서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의 강의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전자상거래 강의에서는 이제 전자상거래의 아주 세부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이 두 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조직 내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이게 앞에서도 나왔던 ERP 시스템이죠. 조직이 ERP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모든 업무 프로세스가 즉 전자적으로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그 ERP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상거래와 이 비즈니스가 무엇이냐? 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그 개념은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포함한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상품, 서비스, 정보를 구매하고 판매하며 전달하고 교환하는 프로세스다 해서 여기에 설명해 놓은 그 개념을 잘 보시면 전자상거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쪽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전자상거래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다 해서 여기 제가 일부러 이제 그 돈 표시라고 해놨는데, 그 말이 이제 비용적으로 전자상거래보다는 더 많은 어떤 비용이 요구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큰 원에 이 비즈니스가 있고 여기 안에 전자상거래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2주차 강의에서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치사슬 모델에 기업의 주요 활동이 있고 보조 활동이 있다고 했고, 그 가치사슬 모델에 기초를 해서 전자상거래와 이 비즈니스를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전자상거래는 그 이 비즈니스는 전자상거래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그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어떤 비용적인 면이 요구된다.
자, 이 비즈니스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부터 자,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 전자상거래 관련된 부분이죠. 업무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하고 조직 내에서 전자적으로 거래 운영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은 이 전자상거래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전자상거래상에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나 아니면 뭐 처리 과정들이 다 거쳐야 되는데 그게 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조직은 이 비즈니스 형태로 이제 간다는 거죠. 자, 이 기본 정의와 개념에서 디지털화 정도, 오프라인 조직, 가상 조직, 온오프 혼합형 조직에서 이 비즈니스나 전자상거래나 디지털화된 정도다 그 의미가 즉 업무에 대한 그런 과정들 프로세스가 얼만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냐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오프라인 조직은 뭐 전통적인 조직이죠. 여러분들 뭐 많이 이제 아는 전통적인 조직은 이제 오프라인에 가게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상에서 뭐 제품 이제 뭐 원자재를 구입했다. 그러면 누가 가서 이제 뭐 개수 세어보고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옮겨서 관리를 하고 어찌 보면 컴퓨터 네트워크나 뭐 이런 그 IT 기술에 대한 도움을 상당히 이제 받지 않는 어떤 그런 전형적인 조직이고 이런 조직은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순수한 오프라인 조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만으로 아니면 이 비즈니스 형태만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가상조직이라 합니다. 이런 기업의 유형이 이제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뭐 이런 기업들 온라인 상에서 즉 가상 환경 상에서만 이제 서비스나 제품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들이죠. 오프라인의 완전 그 반대 형태고, 자, 이러한 그 두 개를 조금 이제 혼합한 게 온오프 혼합형 조직이다. 디지털화된 부분과 전통적인 부분을 이제 혼합한 유형해서 뭐 부분적인 전자 뭐 상거래 전자 이 비즈니스 형태를 하고 있는 온오프 혼합형 조직이 이제 뭐 제일 많은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월마트 같은 경우는 온오프 혼합입니다. 혼합.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하이마트, 뭐 매장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그 쇼핑몰도 있죠. 혼합형 그런 이게 이제 디지털화된 정도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얼만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판매하고 하는 활동들이 얼만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냐 그게 다른 구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비즈니스란 무엇이냐 좀 더 세부적으로 가서 이 비즈니스의 E라고 하는 그 의미가 원래는 일렉트로닉입니다.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이라고 해서 이제 이커머스도 일렉트로닉 커머스라고 해서 이 일렉트로닉이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 환경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엄격히 이야기를 한다면 이 비즈니스의 개념을 생각해서 오히려 강화된 의미가 있는 enhanced가 더 적합하다. 왜? 이 비즈니스는 일렉트로닉은 맞습니다. 근데 그 E를 enhanced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전통적 비즈니스 방식을 좀 더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거든요. 완전히 이 비즈니스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고 원래 하던 거를 이런 인터넷 기술이나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서 좀 더 발전, 향상시킨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더 강화되었다, enhanced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기술, 업무 프로세스, 뭐 경영 관행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보의 전략적 사용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인터넷 기술 그와 관련된 뭐 기타 다른 기술들을 정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조직의 경쟁력을 더 강화시킨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비즈니스의 E는 또 인핸스드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업 활동 자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업 간, 소비자 간, 기업 내부의 모든 활동이
컴퓨터를 활용한 네트워크에서 실행이 된다 해서 기업 자체 활동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조금 더 이제 네트워크 환경에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기업 활동이 더 강화가 된다 하는 의미에서 enhanced라고 여러분들 뭐 일렉트로닉이든 enhanced든 뭐 이런 용어들은 실제로 뭐 연구자들 뭐 이쪽에 이제 연구를 하시는 뭐 분들이 뭐 언론에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그 용어 만드는 걸 좀 좋아하십니다. 좋아했어서 전통적으로 이제 이 비즈니스는 일렉트로닉이 맞고 근데 이제 어떤 다른 그 학자들은 뭐 enhanced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 뭔가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enhanced도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여기 보시면 많은 경우 이커머스 아니면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용어가 이 비즈니스를 의미하거나 혼용되어서 사용한다. 제가 이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국내를 막론하고 전자상거래 이 비즈니스 뭐 그냥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뭐 포함 내용이나 의미 자체는 틀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는 그냥 뭐 동일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인터넷 한다고 뭐 잠을 못 잤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실제 인터넷을 하는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사용한다고 잠을 못 잤다 이제 그 말인데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많이 보지 마라. 너 인터넷에서 너무 뭐 그 인터넷 게임 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표현상으로는 실제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용어들이죠. 이커머스와 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혼용해서 사용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뭐 강의에서 이커머스 이 비즈니스 용어를 갖다가 뭐 혼용해서 써가지고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면밀히 보면 이커머스는 이제 그 상거래, 상품 판매하는 그쪽 부분만 이제 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비즈니스는 이걸 포함해서 광범위한 개념이고 정부 여기 보시면 기업 전반의 가치 활동들을 포함한다 해서 공급망 자동화, 온라인 주문 처리, 온라인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온라인 인력 관리, 조직 운영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어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하는 그런 유형의 어떤 조직을 이 비즈니스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뭐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자동화 시스템을 쓰고 온라인 주문 처리 뭐 온라인 상에서 주문하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많이 쓰죠. 그다음에 온라인 상에서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뭔가 어떤 시스템 기능들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제 조직 구성원들 인력들 관리하는 것들 이런 다 어찌 보면 다 쓰는 시스템들입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요즘 많은 기업들이 순수한 그 온라인 기업이 아니래도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처럼 일반 그 혼합형 기업들도 이런 이 비즈니스 환경에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자, 좀 전에 이야기한 그 가치사슬 모델 상에서의 이 비즈니스 이커머스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분류를 하면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번, 2번, 3번, 4번, 5번 마이크로포트의 가치사슬 모델의 요 5가지가 주 활동 아니면 우리 수업에서 이제 본원적 활동이라고 했죠. 본원적 활동. 요 위에 있는 것들이 뭐 좀 차이는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은 보조 활동 아니면 지원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는 그 기업이 판매하고자 하는 그 제품을 갖다가 만들기 위한 원자재 구입부터 모든 과정을 다 전자적으로 간다 해서 이렇게 다 포함을 시키는 거고 전자상거래는 이커머스는 이쪽 부분만 이제 한정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상에 가서 제품을 제품을 이제 구매해서 대금 지불하고 배송받고 하는 그쪽 부분은 전자상거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걸 조금 더 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제 온라인 그 전자상거래몰에서 판매가 돼 있지 그까지 다 같이 보는 게 이 비즈니스입니다.
범위상으로 개념상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두 개가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 그 영화와 같아요. 우리 ITIS 있죠.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Information System 두 개가 틀리거든요. 틀립니다. 틀린데 이 둘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그런 유형의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이 비즈니스와 관련되어서 이 두 가지를 차이점에서 가치 사설 모델 분석상 모델 상에서의 그 차이해서 뭐 여기 몇 가지 이제 적어놨는데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도록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CRM 고객 관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예? 고객 주문이 접수된 다음에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과 공급망 관리 등 이 기업 내부 시스템과 그 기업이 같이 일을 하는 공급자들과 관련된 그 시스템의 어떤 그 활용이 중요하고 판매하고 나서는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이 CRM이라는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고 재고 확인하기 위해서 재고 관련된 시스템이 중요하고 주문과 관련된 고객의 문의 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거 이것도 CRM 관련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앞에서 이 비즈니스는 범위상으로 이커머스보다 크지만 이 비즈니스는 효과적으로 이커머스 활동을 지원한다. 이커머스에 관련된 활동, 즉 고객과의 어떤 그런 그 접촉이죠. 많은 접촉들. 그걸 위해서 이 비즈니스 관련된 그런 시스템들은 아주 어찌 보면 뒤에서 하는 역할들이죠.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이게 ERP, SCM, CRM 이 세 개를 기업의 통합 관리를 위한 3대 시스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개 다 비쌉니다. 비쌉니다. 뭐 ERP 자체도 비싸고 ERP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 그 다시 돌아가면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라는 그 개념을 2차시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직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새롭게 설계한다 했죠. ERP를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좀 표현하면 파괴적 시스템 아니면 파괴적 기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순다, 파괴한다. 이 어감이 틀리죠. 파괴한다. 뭘 파괴하냐? 기존에 있던 업무 프로세스를 완전히 파괴한다. 그래서 새롭게 만든다. 이 ERP를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위한 기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기업이 생산, 그 다음에 조직 내부 운영, 그 다음에 고객 관리 관련된 이 모든 부분을 정보기술 배경에서 하고자 한다면 이 세 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근데 이 세 개를 다 이렇게 갖춰가지고 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예. ERP는 기업 내부 시스템이고 CRM이나 SCM은 외부 시스템입니다. 기업은 공급자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나 원자재나 뭐 부품들을 공급을 이제 잘 받고 고객한테 판매하고 고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CRM 시스템 도움을 이제 받는 어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기업이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생산성이나 품질이나 소비자 만족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향상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다양한 어떤 그 본인들의 그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금방 그 산업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거죠. ERP에 대해서 잠시 이제 보시면 예전에는 우리가 그 학교에 그 ERP 트랙이라 해가지고 ERP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교육을 시키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렇지 않지만 우리 이거 ERP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어떤 여러분들이 뭐 졸업을 해서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그 기업이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런 ERP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시스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되고 먼저 ERP가 어떻게 해서 등장이 되었냐.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고 옛날에는 모든 조직의 자원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지는 않았고 부서 단위 개별 시스템과 데이터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개별 시스템이 있고 그 부서 별로 개별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따로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군데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 했죠. 뭐 데이터 중복성이냐, 비일관성이냐, 뭐 이런 것들. 자, 개별 부서 단위 개별 시스템과 데이터 관리에서 시스템 간의 정보의 흐름이 단절된다. 예? 즉 회계 부서에 있는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여기 마케팅 부서에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게 회계입니다. 회계, 마케팅. 이 둘 간의 어떤 연결고리가 없으면 시스템 간의 단절이죠. 즉 여러분들이 뭐 친구한테 어떤 정보를 보내고자 하는데 그 친구와 내 사이에 어떤 인터넷이라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게 특히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에서의 어떤 부서 간 단절. 근데 부서 간 단절이라는 게 요즘은 뭐 협업이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부서 간의 어떤 협업이 중요한데 단절이 되면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회계부서와 마케팅 부서가 네트워크상에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으면 내 책상에 앉아서 바로 정보를 뭐 데이터를 보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내 컴퓨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가지고 그걸 들고 나는 뭐 3층에 있는데 사무실이 10층에 있는 마케팅 부서에다 갖다 줘야 됩니다. 아니면 뭐 팩스로 보낸다든지 어떤 좀 더 비효율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떨 경우에는 마케팅 부서에 저장된 데이터가 필요하죠. 이런 부서 간의 시스템이 어떤 통합되어 있지 않으면 마케팅 부서에 그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그쪽이 또 받아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그 통합된 시스템의 어떤 그런 필요가 이제 필요했고 그 시스템이 등장하게 된 좀 더 배경이 원래는 여기 보시면 자재 요구 MRP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 때문에 옛날에 우리 산업이 이제 그 생산 유지의 산업일 때 생산 활동에 초점을 맞추던 시스템이 처음에 개발이 되었고 그 시스템이 점점 그 영역이 커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었다. 제일 처음 나온 게 MRP 자재 요구 관리라고 하는 시스템이 나왔고 그 자재만 관련된 것을 뭐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죠.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생산 부서에서 많이 이제 사용했고 그게 좀 더 개발이 되어서 자재 요구 관리 시스템 MRP 두 번째 버전이 나왔고 생산 쪽에는 이제 자재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생산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면 사람도 필요하다 보니까 인사 관리 쪽에도 시스템이 필요했고 사람 많이 필요하면 뭡니까? 월급도 줘야 되고 뭐 휴가도 줘야 되고 그런 것도 관리해주는 어떤 그런 또 어카운팅 회계 부서도 필요했고 물건 많이 만드니까 제품을 또 판매해야 되는 판매와 관련된 마케팅 부서도 이제 필요하고 점점점 이제 덩치가 커지게 되었죠. 그래서 조직의 모든 자원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ERP 시스템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ERP는 여기 보시면 통합 데이터베이스, 통합 비즈니스 프로세스, 뭐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조 생산, 인적 자본 관리, 재무 회계, 마케팅, 판매 및 마케팅 어찌 보면 조직 내에 있는 그 부서죠, 부서.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판매 마케팅은 이제 주문 관리, 판매 가격 관리 뭐 이런 것들 이제 하고 인적 자본은 임금, 인사, 기술, 출장 이런 것들 하고 이 모든 부서에서 쓰는 그 시스템들은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여러 부서별 정보 시스템이 이제 통합되어 있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정보가 서로 효율적으로 공유가 된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개별 단위일 때는 제조에 데이터베이스 있었고 여기도 데이터베이스 있었고 여기도 데이터베이스 있었고 여기도 독립된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업무 처리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통합이 되어서 일관성과 어떤 그런 괴리감이 없어지게 된 거죠. 자, 공급망 관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시스템이 이제 공급망 관리인데, ERP 요거는 조직 내부에서 하는 활동들과 관련된 시스템이고, 공급망 관리는 이제 우리 조직과 우리 같이 거래를 하는 이제 공급자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죠. 기업이 제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 구입해서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기까지 공급망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공급망을 통해서 우리 공급자들과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류를 해서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줄이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소비되는 그런 시간도 죽이고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기대 효과는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통한 기대 효과는 물류 비용 감소, 고객 만족도 향상, 업무 표준화시킨다. 수송, 배송, 뭐 역량을 증가, 재고 감소. 이 공급망에서 어떻게 되냐면 기업이 있고 이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X, Y가 있죠. 공급자. X가 쓰는 시스템이 있고 Y가 쓰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A가 쓰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이 이제 연결 통합됐죠. 그걸 이제 네트워크상에서 우리가 엑스트라넷이라고 하는데, 조직 내에서 쓰는 거는 인트라넷이고, 인트라넷들이 통합이 돼서 엑스트라넷이 되는데, 그 말은 이 공급자 X는 예를 들어서 뭐 A가 이제 자동차 만드는 회사다. 공급자 X는 타이어를 공급해주는 회사다. 타이어를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이어 생산은 A 회사의 자동차 생산 계획에 따라서 생산을 합니다. 자동차 한 대에 타이어가 4개가 들어가니까 만약에 100대 생산할 계획이다. 그러면 400개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지 재고라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A의 생산 계획을 이 X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한 정보를 A가 안 주더라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구축한다는 거죠. A는 그럼 뭐 해야 되냐? A는 자동차 열심히 만들면 돼요. 그러면 타이어는 X 회사가 필요할 때 바로 공급을 해줄 겁니다. 굳이 뭐 타이어 주문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뭐 보내고 받기 위해서 뭐 보내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의 효율성, 물류 비용 감소.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그 고객이죠. 어째 보면 X한테는 고객이 그런 그 제품이 이제 그 타이어라고 하는 그 원자재가 들어오는 어떤 그런 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X가 알아서 관리를 잘 해주니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공급망 관리 시스템 기능에서 뭐 고객 수요 예측, 그 다음에 생산 뭐 조달 계획 수립, 재고 수준 파악, 주문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예측 보충 시스템, 공급사 재고 관리 뭐 등 이런 것들 해서 많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각각 하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고객 수요 예측은 뭐 고객이 얼만큼 이제 뭐 구매할 건가에 대한 예측이고, 그에 따라서 생산 조달 계획하고, 재고 수준은 이제 재고는 비용이라 했죠. 재고를 이제 고객 수요 예측을 잘하면 재고를 그렇게 많이 쌓아둘 필요는 없거든요. 재고 수준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주문 계획 수립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예측을 좀 더 보충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나 아니면 공급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재고를 관리하는 재고를 이 인벤토리를 항상 그 최저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고는 항상 이제 비용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급 실행 계획에서 supply chain execution이라고 뭐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개념인데 실제 원료나 제품의 이동과 흐름을 제어하고 주문한 제품 뭐 상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 반환될 수도 있겠죠. 반환과 관련된 뭐 역배송 관리,
바코드, 뭐 RFID는 이제 무선 인식 기술입니다. 바코드를 대체해주는 어떤 그런 기술이고, 이걸 사용한 물류 실행 업무의 효율화 뭐 이런 것들 실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supply chain execution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고, 이 모든 활동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활동들이 여기 이 활동들이 기업이 공급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활동들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게 이제 공급망 관리의 어떤 공급망 관리 시스템의 어떤 주 목적이고. 그래서 전자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여기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이렇게 ERP, SCM, CRM 어떤 세 개의 시스템이 주요 시스템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오늘 뭐 ERP에 대해서 뭐 간단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SCM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고, 전자상거래로 가면서 이제 뭐 CRM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비즈니스의 뭐 다른 개념, 전자상거래와의 어떤 차별화된 개념, 동시에 두 개의 용어가 이제 뭐 혼용해서 사용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드렸고, 이 비즈니스에서 그 개념을 또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마이클 포터의 어떤 그런 가치 사슬 모델을 또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런 시스템들 중에서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과 그 다음에 SCM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전자상거래 이제 그 전자상거래 쪽으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전자상거래의 뭐 전자상거래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 많은데 전자상거래의 어떤 주요 유형과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이 전자상거래의 어떤 그런 뭐 좋은 점 나쁜 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과 이 전자상거래 다양한 유형 중에서 B2C 전자상거래, 뭐 B2B, 그러니까 기업과 고객 간, 기업과 기업 간 뭐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각각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B2C와 B2B에 이제 중점을 많이 둘 겁니다. 그 B2C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 문헌은 우리 주요 교재와 이제 부교재 내용들이고, 여러분들 그 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제 조합을 했는데, 요 두 개는 제가 이제 그 강의 자료나 내용에 있어서의 충분한 출처를 밝혀야 되니까 참고 문헌으로 넣어놓은 거고, 다음 시간에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